네, 안녕하세요. 전국에서 시청 중이신 글로벌 리더스 가족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저는 오늘 강의를 맡은 PPD 배재현입니다. 예, 오늘 강의는 거창하게 부의 비밀, 그 다음에 건강의 원칙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주 거창한 건 아니고요. 제가 메나테크 만나기 전에는 평범한 직장인이었고 어쩌면 경제적 상황으로는 평범 이하였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메나테크를 통해서 어느 정도 약간 작은 성공을 이루어 나갔고 또 많은 사람들의 성공을 또 도와줬고 또 그동안 제가 10년간 경제 공부하고 사람들 만나면서 배운 것들을 통해서 부도 이 비밀이 있는데 부의 원칙을 돈이 돌아가는 것을 알면 돈을 벌기가 좀 쉬워지는 경향이 있고요. 건강도 복잡하게 공부할 필요 없이 아주 심플한 원칙이거든요. 근데 사실은 이 두 가지가 다 우리가 아는 것들입니다. 아는 것들인데 중요성을 몰라서 실행하지 못해서 얻지 못했던 것들이 많더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할 텐데요. 부제가 재정과 건강의 리밸런싱이라는 주제로 했습니다. 이게 뭐냐면 리밸런싱이라는 단어는 원래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이 많이 쓰는 단어들입니다. 어떨 때 쓰냐면 왜 경제 환경이 바뀌고 유통이 바뀌고 또 무슨 산업이 성장하고 어떤 산업이 이렇게 재조정이 되잖아요. 그래서 주식을 하면 사람들이 포트폴리오라는 거 구성을 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될 만한 주식. 근데 그런 주식들은 리스크가 크다 보니까 안정적인 가치주 이렇게 해서 리스크를 해지할 수 있는 그런 포트폴리오를 구성해서 펀드를 구성하거나 투자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이 것들도 시대 흐름이 바뀜에 따라서 산업이 바뀜에 따라서 어떻게 하냐면 그때 분기별로 재조정을 해요. 그래서 내 돈을 벌기 위해서 리스크를 해지하기 위해서 이런 내 포트폴리오를 재조정하는 것도 하는데 하물며 우리 삶도 이런 리밸런싱을 통해서 내 포트폴리오를 재구성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실제적으로 이 리밸런싱이 되게 중요한 게 아무리 이 포트폴리오를 잘 구성했다 그래도 시대가 바뀜에 따라서 이거를 바꾸어 줘야 됩니다. 일례로 들면 재미난 얘기를 하나 드리자면요. 요즘 주식하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그런 얘기 많이 하죠. 우량주, 가치주에 투자하고 10년, 20년, 30년 두면 그게 큰 돈이 된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반론한 어떤 분이 계셨어요. 그분이 무려 30년 전에 1994년도에 어떤 사람이 똑같이 얘기를 해줬답니다. 가치주에 우량주 앞으로 성장할 산업에 그 주식에 주가 오르내림도 쳐다보지 말고 그냥 걷다 돈을 차곡차곡 적금처럼 모으면 네가 은행에 투자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을 쌓을 수 있고 20년만 모으면 큰 부자가 될 수 있다고 얘기를 했대요. 그래서 그분이 1994년에 가장 핫했던 주식이 뭐냐면 지금 삼성전자 같이 아주 우량주가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대한전선이라는 회사였어요. 그 당시 주가가 무려 20만 원에 해당됐거든요. 1994년도 20만 원, 한 주당 20만 원이면 대단한 주식이었죠. 근데 그게 2000년도 중반쯤에는 무려 40만 원까지 왔고요. 최고 호가가 70만 원까지 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30년이 지난 2002년 1월 달 그 회사의 주가는 1,700원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20만 원 주고 산 주식이 30년이 넘었는데 어떻게 1,700원이 될 수 있느냐. 다 거짓말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거는 그분이 어떤 부분들을 놓치고 있냐면 그 산업이 바뀌는 걸 놓치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분이 그 밑에 댓글을 남겼더라고. 정말 대한전선에서 30년 동안 전선만 만들 줄 몰랐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물며 이런 투자에도 리스크를 해지해야 되고 새롭게 우리가 리밸런싱을 해야 되는데 한 번뿐인 우리 인생 지금 시대가 바뀌고 있잖아요. 그런데 한 번뿐인 우리 인생도 우리가 100세까지 건강과 그다음에 재정에 대한 리스크 없이 잘 살기 위해서 여러 가지 여러분들의 소득을 포트폴리오를 구성했을 텐데 시대가 바뀌었으면 이것도 바뀌어야 된다. 요거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리밸런싱 해야 될지는 세상이 돌아가는 흐름을 이해하고 건강이 올바른 지식을 알아야지 이거를 행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그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건강의 원칙도 건강도 사실은 리밸런싱을 해줘야 되는 그 이유가 뭐냐면 예전과 우리 먹거리가 달라졌고요. 식습관이 달라졌습니다. 그러면 예전에는 단백질 섭취량이 적었기 때문에 힘이 빠져서 예전에는 단백질을 많이 섭취해야 됐어요.
또 예전에는 못 먹어서 힘들고 못 먹어서 병이 걸린 사람들. 그래서 못 먹다 보면 폐병 걸린다는 얘기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고단백질의 고탄수화물 식사가 오히려 적절하게 먹혔던 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우리의 먹거리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식습관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새롭게 이런 것들이 너무 과하고 이런 것들은 적으니까 적은 건 채워주고 과한 거는 비워버려야 되죠. 이렇게 새롭게 리밸런싱을 해야 된다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어떤 건지 간단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타이머. 그래서 일단 우리가 섭취하는 영양,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한테 필요한 건 첫 번째 탄수화물이 있고요. 두 번째 단백질, 지방, 비타민, 미네랄, 그다음에 식물 내재 영양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다른 건 다 아실 텐데 식물 내재 영양소는 잘 모르실 텐데요. 식물 내재 영양소란 건 뭐냐면 이거는 탄수화물도 아니고 지방도 아니고 비타민과 미네랄도 아니고 단백질도 아닌데 식물 속에 들어있는데 이걸 먹었을 때 우리 건강에 도움되는 영양소를 식물 내재 영양소라고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은 탄수화물은 많이 먹어라, 단백질을 많이 먹어라, 뭐 지방은 적게 먹어라 이런 식으로 뭉뚱그려서 배웠기 때문에 우리가 잘못된 지식을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탄수화물도 범주가 있고 그래서 좋은 탄수화물, 나쁜 탄수화물이 있고요. 지방도 나쁜 지방이 있고 좋은 지방이 있습니다. 단백질도 우리가 섭취해야 될 게 있고 섭취하지 말아야 될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그 안에서 어떻게 우리가 리밸런싱 해야 되는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탄수화물. 탄수화물은 그러면 우리가 밥, 빵, 밀가루 이렇게 생각하시죠. 그런데 탄수화물은 실제로 200여 종이 있습니다. 근데 이 200여 종의 탄수화물 중에서 많은 부분이 칼로리를 쓰이고요. 또 어떤 부분은 식이섬유로 쓰이기도 합니다. 또 어떤 부분은 면역하는 데 쓰이기도 해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알아둬야 될 건 뭐냐면 일단 면역하는 데 탄수화물이 필요하다고 이런 걸 개념을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200여 가지 탄수화물 중에서 대부분 칼로리를 쓰이고 대부분 또 식이섬유를 쓰이고 근데 그중에 8가지가 면역하는 데 쓰이더라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더 웃긴 건 이 면역하는 데 쓰이는 탄수화물은 칼로리로 전혀 쓰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에너지로 쓰이는 게 아니고 오로지 면역하는 데 쓰인다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건 뭐냐면 우리 몸은 세포로 구성이 돼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음식을 먹는다는 건 세포의 영양과 산소를 공급하기 위해서 음식을 먹는 겁니다. 왜냐하면 세포가 가장 말단 단위고 세포가 생명체거든요. 하나하나의 독립적인 생명체입니다. 그래서 이 세포들이 맡은 바 기능을 다하면 우리가 아플 일이 없어요. 예를 들면 간세포가 기능이 떨어지면 간 기능이 떨어지는 거고요. 간세포가 병이 들면 간에 병이 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근육세포에 문제가 생기면 기운이 떨어지기 시작하는 거고 피부세포의 노화가 진행되면 피부 노화가 진행된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 몸에 존재하는 세포들이 맡은 바 기능을 다 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세포들이 맡은 바 기능을 다 하기 위해서는 보시는 바와 같이 세포의 더듬이들이 저렇게 빼곡히 나 있는데 대략적으로 세포가 최적의 건강 상태를 유지할 때는 저 더듬이의 개수가 10만 개씩이 있을 때 건강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 더듬이가 뭐길래 이렇게 중요하나 봤더니 첫 번째 하는 역할은 뭐냐면 흡수하는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섭취하신 거의 대부분의 영양소는 소장에서 흡수가 되거든요. 그래서 간을 거쳐서 혈관을 통해서 각각의 세포들의 영양과 산소가 공급이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보시는 그림처럼 세포는 문이 없고 다 닫혀 있어요. 그러면 이것들이 세포에 영양이 공급됐을 때 이것들을 어떻게 받아들이나 봤더니 저 더듬이로 더듬어 보고 이거는 당이네, 에너지원이네, 이거는 칼슘이네, 이거는 마그네슘이네, 근데 내가 지금 그게 필요해. 그러면 저 더듬이로 더듬어 보고 문을 열어준다는 거죠. 결과적으로 여러분들이 아무리 좋은 탄수화물, 아무리 좋은 비타민, 미네랄, 단백질을 먹어도 결과적으로 저 세포에 더듬이가 없으면 세포가 필요한 것을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먹기 이전에 가장 중요한 건 저 세포의 더듬이가 충분히 있는가. 그래야 우리가 비싸게 주고 섭취한 또 귀하게 먹은 음식들이 세포 속으로 흡수가 된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두 번째는 독소를 인지해서 배출하는 기능을 해줍니다. 그 이야기는 뭐냐면 여러분들 주변에 보시면 요즘 독소가 가장 큰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독소가 쌓여서 병이 걸린다고 얘기하고 있고요. 독소가 쌓여서 살이 찐다고 얘기하고 있고요. 독소가 쌓여서 정신적인 질환이
생긴다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질병의 원인이 되는 게 독소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변에 보시면 신기하지 않으세요? 인스턴트만 먹고 사는데 건강한 사람 있죠. 저처럼 온갖 해로운 걸 다 먹는데도 건강한 사람이 있고요. 유기농만 먹는데도 병이 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차이는 뭐냐면 어차피 우리가 오염된 환경에 사는데 저 세포에 더듬이가 충분히 나 있으면 이건 독소네 하고 인지해서 몸 밖으로 배출을 시키더라는 거죠. 결과적으로 여러분들 디톡스 하는데 디톡스의 핵심은 뭐냐면 저 세포의 더듬이가 충분히 나 있느냐. 그러면 우리가 일부러 디톡스 하지 않아도 이 독소는 몸 밖으로 빠져나간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면역하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건 뭐냐면 우리 외부에 바이러스 박테리아가 들어오면 바이러스 박테리아가 들어왔는지 안 들어왔는지 인지를 해야 물리칠 수 있잖아요. 그 역할도 바로 저 세포에 보이는 더듬이가 그 역할을 해주는 겁니다. 더듬이를 더듬어보고 바이러스가 들어왔네? 박테리아가 들어왔네? 이러면 이런 것들을 바로 면역세포한테 신호를 보내서 면역세포가 또 와서 이건 정상세포니까 공격하면 안 되고 이건 바이러스고 이건 박테리아니까 이것들을 물리쳐야지 하게 된다는 거죠. 결과적으로 잘 생각해 보세요. 좋은 거 잘 받아들이고 나쁜 거 배출시키고 그다음에 면역세포가 제대로 일하면 우리가 아플 일이 없는 거야. 좋은 거 받아들이지 못해서 생기는 가장 큰 질환들이 뭐예요? 그냥 기력이 쇠해지는 거죠. 먹어도 흡수가 되지 않으니까. 두 번째가 당뇨입니다. 당뇨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음식 탄수화물을 먹으면 이게 당으로 분해가 돼요. 그러면 당은 세포 속으로 들어가서 에너지원으로 쓰이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저 더듬이가 없으면 이 당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당들을 혈관 속에 그냥 떠보내는 거고 혈액 속에 당들이 많이 떠다니는 걸 당뇨라고 얘기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도 우리가 먹어도 피곤한 이유가 바로 그 이유 때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여러분들 우리 요즘은 혹이 생기거나 암이 생기거나 하는 문제도 많이 생기잖아요. 이런 돌연변이 세포는 우리 몸에서 끊임없이 생겨요. 하루에 500개에서 5만 개 정도가 생깁니다. 그런데 세포에 저 더듬이가 충분히 나 있으면 이건 돌연변이 세포 생겼네? 몸에 있으면 안 되면 이건 암세포네? 하고 이런 것들이 인지해서 물리치기 때문에 우리가 암이 안 걸리는 거고 이런 세포의 더듬이가 줄어들면서 돌연변이 세포나 암세포가 있는 걸 인지하지 못하고 이게 하나둘 쌓이다 보면 혹이 되고 암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요즘 젊어 보이려고 애를 많이 쓰죠. 젊어 보인다는 건 뭐냐면 우리 몸속에 노화된 세포보다 젊은 세포가 많다는 겁니다. 그런데 저 세포의 더듬이가 충분히 나 있으면 면역세포들이 돌아다니다가 이거 노화된 세포네? 그러면 잡아먹고 새롭게 건강한 세포를 그 자리에 만들어냅니다. 결과적으로 노화도 저 세포의 더듬이가 부족하게 되면 노화된 세포를 인지하지 못하고 젊은 세포보다 노화된 세포의 개수가 늘어나면서 우리가 늙어 보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처럼 건강과 안티에이징 모든 것들을 좌지우지하는 저 세포의 더듬이는 8가지의 탄수화물로 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 8가지 탄수화물은 칼로리로 전혀 쓰이지 않아요. 그래서 메나테크에서는 지구상에 존재하는 6천여 가지 식물들을 다 조사해서 어떤 건 코스타리카 화산지대에 사는 알로에서 미역의 귀에서 나무의 수액에서 송진해서 이걸 찾아서 먹는다고 흡수가 되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연구하고 고도의 기술에 의해서 이게 흡수될 수 있는 형태로 만들었고 그거를 바로 엠브로토스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메나테크 제품이 차별화가 된 건 유일하게 저 제품은 메나테크에서만 지금 현재 나오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럼 결론적으로 탄수화물 편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뭐냐면 칼로리는 줄이고 식이섬유는 적당히 먹고 면역 탄수화물은 늘리는 게 중요하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칼로리를 줄이려면 우리가 밥빵, 밀가루, 떡처럼 탄수화물을 줄여야 되잖아요. 이거 쉽지 않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필요한 제품이 바로 혈당 프로발란스라는 제품이에요. 저 제품은 뭐냐면 내가 도저히 밥은 못 굶어 하는 사람한테 밥 먹기 전에 저 제품을 한 포를 먹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밥 한 공기를 먹었다고 가정하고 빵을 한 조각 먹었다고 가정하면 그중에 30%는 그냥 흡수되지 않게 바로 장으로 가서 올리고당으로 전환시켜서 유산균의 먹이가 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흡수되는 탄수화물의 양은 적으니까 칼로리는 자연히 다운이 되고 또 그 남은 것들은 올리고당으로 전환돼서 유산균에 먹이게 되니까 장 내 환경도 개선
시키는 일석이조의 제품이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어찌됐든 면역 탄수화물은 현대인들은 늘 부족하기 때문에 무조건 많이 먹어야 된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단백질입니다. 단백질은 여러분들 가치를 발휘하려면 완전 단백질이어야 됩니다. 완전 단백질이란 뭐냐면 고기 단백질이에요. 식물성 단백질은 완전 단백질이 아닙니다. 뭔가 하나 부족해요. 그런데 단백질은 이 아미노산이 필수 아미노산이 다 있어야지 제 가치를 발휘합니다. 근데 필수 아미노산 중에 어느 거라도 부족하면 그 남은 것들은 우리 몸에서 흡수되지 않고 우리 몸에서 독소로 작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단백질은 필수 아미노산이 모두 들어있는 완전 단백질이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두 번째, 그러면 완전 단백질 고기니까 고기를 많이 먹어야 되겠네요. 이렇게 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고기 속에 들어있는 단백질은 분자 구조가 엄청 큽니다. 그러면 그걸 분해하는 과정 중에서 노폐물이 가장 많이 나와요. 쉽게 말해서 독소가 많이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고기를 많이 먹는 사람들이 어때요? 대체적으로 몸에서 냄새도 많이 나고 변을 보더라도 냄새가 훨씬 더 많이 난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건 이 노폐물이 적게 생길 수 있는 단백질을 먹는 게 중요하거든요. 고기가 나쁘다는 건 아닌데 고기를 너무 많이 먹었을 때 우리 몸에 노폐물도 많이 생기고 독소도 많이 생긴다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소화 흡수가 가장 중요합니다. 단백질은 분해 과정이 되게 복잡하다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그 사이에 우리 현대인들 가뜩이나 부족한 효소도 많이 쓰고요. 비타민과 미네랄도 많이 씁니다. 그 과정 중에 노폐물까지 나오다 보니까 이 단백질, 소화되기 힘든 단백질을 먹었을 때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많죠. 마지막으로 영양 밸런스인데요. 단백질은 분해되거나 이게 우리 몸에서 쓰일 때 반드시 비타민과 미네랄 등으로 이루어진 효소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 효소가 엄청나게 많이 소모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고기 드실 때 고기만 드시는 게 건강해요? 야채 싸먹는 게 건강해요? 야채 싸먹는 게 건강하죠. 그처럼 영양 밸런스를 맞춰줘야 돼요. 그래서 단백질에 따라서 필요한 비타민과 미네랄, 그다음에 단백질을 분해하기 쉬운 유산균, 그다음에 단백질 하면서 노폐물이 많이 나면서 염증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걸 보호해 줄 수 있는 오메가3 지방산, 또 이 단백질을 먹으면 단백질을 먹으면서 만들어진 노폐물이 정상적인 세포를 공격하지 못하도록 이걸 보호해 주는 식물 내재 영양소가 정말 많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대표적인 제품이 트루플래닛 제품이에요. 어쩌면 저는 메나테크 제품 중에 사람의 건강을 가장 이롭게 하는 제품 딱 하나로 꼽는다 그러면 저는 트루플래닛을 꼽습니다. 왜냐면 저건 칼로리는 적고 그다음에 우리 몸에 채워야 될 모든 영양소는 다 들어있고 또 비워야 될 건 또 알아서 비워줄 수 있는 아주 균형이 맞춰진 식물성 단백질, 한 끼 체중 조절용 한 끼 식사로 대용할 수 있는 제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어쩌면 우리 현대인들한테 밸런스를 맞춰줄 최고의 한 끼를 제공해 줄 수 있는 제품이 트루플래닛이라고 보시면 돼요. 저 안에는 비타민, 미네랄, 식물성 단백질, 그다음에 오메가3, 유산균, 그다음에 7가지 베리를 통해서 우리 몸의 그 활성산소를 제거해 주고 염증을 제거해 줄 수 있는 여러 가지 식물 내재 영양소가 들어있는 엄청난 제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거는 유일한 게 아니고요. 완전 식물성으로 식물성 100%로 해서 완전 단백질을 만들어낸 뛰어난 제품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요즘 환경이 이슈가 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환경을 보호하는 최고의 방법은 우리가 아껴 쓰고 재활용하고 분리수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뭐냐면 플라스틱 몇 개 덜 쓰는 것보다 우리가 한 끼를 줄이는 게 환경을 보호하는 데 최고의 효과가 발휘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환경 오염의 주범은 소거든요. 언제부턴가 사람들이 고기를 많이 먹기 시작했죠. 그러면 이 가축들이 풀도 많이 먹기 때문에 어때요? 풀을 없앰으로써 녹지를 훼손하게 되고요. 이들이 자랄 수 있는 걸 하기 위해서 수풀을 제거하기 때문에 또 열대 우림이 파괴되고 있고요. 또 이들이 내뿜는 메탄가스가 온실화를 가장 지구 온난화를 이루는데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한 끼 고기만 줄여도 정말 환경에는 엄청난 보호가 되는 거고요. 여러분들 충격적인 사실 하나 알려드릴까요? 지금 현재 꽃등심 소고기 1g이 포르쉐 1g보다 더 비쌉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여러분들 포르쉐 살 형편이 안 되는데 꽃등심을 먹고 있다 그러면 과소비하는 거다. 요거를 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지방은
오메가6는 뭐냐면 식물성 기름이에요. 우리가 식용유도 있고 참기름도 있고 들기름도 있죠. 이런 오메가6는 우리 몸에 필요하긴 한데 현대인들은 너무 많이 먹어요. 이게 오메가6는 중요한 건 뭐냐면 필요 이상으로 먹으면 나머지는 전부 다 염증을 유발시킵니다. 그래서 피부에 트러블이 있는 사람들 어때요? 기름에 튀긴 음식이나 치킨이나 기름으로 조리한 음식들을 먹으면 이게 잘 낫지 않죠. 염증은 더 심해지고. 그런 식용유, 식물성 기름을 줄이는 게 중요하거든요. 필요는 하지만 현대인들은 너무 많이 먹고 있기 때문에 리밸런싱해서 저건 줄여야 돼요. 그 다음에 트랜스 지방은 아예 안 먹는 게 좋습니다. 트랜스 지방이요, 우리 건강을 해치는 건 중금속보다 더 무섭습니다. 현대인들의 질환, 혈관 질환을 일으키고요. 많은 부분들의 돌연변이 세포를 만들고 또 장기를 훼손시키는 가장 나쁜 것 중에 하나가 트랜스 지방이고, 지방은 나쁜 게 뭐냐면 탄수화물, 단백질은요, 비타민 같은 경우는 우리 몸에서 흡수돼, 장에서 흡수돼서 간에서 한번 해독을 하는데, 지방은 간에서 해독할 새도 없이 바로 세포로 가버려요. 바로 혈관으로 가버립니다. 그래서 지방이 건강에 아주 좋은, 나쁜 지방은 건강에 치명적인데, 저 트랜스 지방은 죄송합니다. 트랜스 지방은 여러분들 식품을 살 때 보시면 트랜스 지방 표시가 반드시 돼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죄송합니다. 트랜스 지방을 들어있는 거는 몇 미리그램도 들어있는 건 안 먹는 게 올바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우리가 오메가3 지방산은 늘려야 돼. 오메가6를 많이 먹어서 염증이 올라갔다 그랬잖아요. 근데 신기하게 그 염증을 제거해 줄 수 있는 건 오메가3 지방산이고요. 마지막으로 무엇보다 지방산에서 중요한 건 중금속으로부터 안전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메나테크에 나오는 오메가3 제품은요, 중금속으로부터 안전한 페루 지역의 멸치나 정어리를 통해서 노르웨이 기준으로 추출하기 때문에 순도도 높지만 중금속 함량이 없는 제품이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가장 안전하게 드실 수 있는 멋진 제품이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비타민과 미네랄입니다. 비타민과 미네랄은 천연 원료 베이스가 중요합니다. 100% 천연이라고 다 좋은 건 아니고요. 천연 원료 베이스로 깐 게 가장 좋습니다. 왜냐면 우리 몸은 합성 제품을 흡수하기 힘들어요. 왜냐면 아까 세포에 더듬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똑같이 천연에서 나오는 비타민과 미네랄은 더듬이가 있어서 이건 비타민 A네, 이건 철분이네, 칼슘이네 쭉쭉 빨아들이는데, 인공적인 제품들은, 그러니까 합성 제품들은 이 더듬이가 없다 보니까 이게 비타민인지 철분인지 칼슘인지 우리 세포가 인지하기 힘듭니다. 그래서 잘 흡수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천연 원료 베이스로 돼 있는 거, 그다음에 하루 필요량을 채울 수 있는 거, 또 균형을 맞춰야 되는데, 이게 뭐냐면 비타민 A만 많이 드는 제품, 비타민 C만 많이 드는 제품, 이런 제품들이 많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비타민 A든 B든 C든 마그네슘이든 칼슘이든 비율이 중요해요. 그럴 때 우리 몸에서 효과적으로 쓰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균형 잡힌 그 영양을 공급해주는 제품이 중요하고요. 무엇보다 임상된 게 중요합니다. 많은 비타민, 미네랄 시중에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론적으로 보면요, 우리가 심장이 멈추는 거는 칼슘과 마그네슘이 부족하게 되면, 특히나 마그네슘이 고갈되면서 이제 심장이 멈추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종합 영양제 제품을 먹고 있으면 적어도 마그네슘을 섭취하고 있으니까 심장에 문제가 생기면 안 되잖아요. 근데 대부분의 제품들은 먹어도 어때요? 그런 질환이 오기 쉽거나 또 마그네슘 부족 증상인, 또 칼슘 부족 증상인 골다공증이 오기도 하거든요. 그러면 그 제품은 흡수가 안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메나테크 제품은 비타민, 미네랄을 먹는 사람들의 90%가 영양 실조라는 거를 착안해가지고요, 이렇게 돼보고 저렇게 돼보고 이 재료도 써보고 저 재료도 써보고 해가지고요, 혈중의 농도가 유지될 수 있도록, 또 머리카락 속의 농도가 유지될 수 있도록 임상된 제품이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가 많이 들였어요보다 우리 몸에서 어떻게 쓰이느냐가 되게 중요한데, 이 메나테크에서 나오는 종합 영양제 제품 카탈리스트 제품은 임상이 돼서 우리 몸에 실제로 쓰이는 게 확인된 제품이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식물 내재 영양소입니다. 식물 내재 영양소라는 거 말씀드리면 아까 비타민과 미네랄처럼 증명된 건 아닌데 이 안에 든 영양소들이 우리 몸에 비타민과 미네랄 이상의 효과를 발휘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식물 내재 영양소를 크게 항산화 역할을 해주고요. 또 호르몬의 원료가 되기도 하고 또 혈관의 건강을 지키기도 하고 효과가 입증돼야 된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면 있잖아요. 주변에 뭐 논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근데 좋은데 그런 것들이 항산화 수치가 높다고 하는데 몸에서 쓰이지는 않더라는 거죠.
피를 뽑아서 검사해봤더니 활성산소 제거율이 많이 떨어지더라는 거예요. 심지어 시중에 아사이베리라고 막 10만 원, 16만 원에 고가에 팔리던 그 주스가 항산화 수치가 높다 그래서 먹어서 피를 뽑아봤더니 편의점에 파는 웰치스 주스보다 항산화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능력이 오히려 떨어졌더라는 거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게 좋다 이거보다는 우리 몸에 들어서 얼마나 쓰이느냐 이게 되게 중요한데 메나테크의 항산화 제품 중에서 AO 제품은 실제로 피를 뽑아봤을 때 활성산소가 제거되는 능력이 가장 탁월하다고 인증된 제품이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저 AO 제품을 현대인들한테 많이 권하는 이유는 현대인들은 어쨌든 혈관 건강이 중요하잖아요. 혈관이 어느 정도 막혀 있거나 하더라도 혈관에 탄력이 있으면 잘 터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혈관에 탄력이 있으면요. 콜레스테롤 수치가 좀 높더라도 잘 달라붙질 않아요. 그런데 이 혈관에 탄력을 주는 루틴이라는 성분이 들어있기 때문에 함께 섭취하기에 가장 좋은 제품이다. 그래서 혈관을 위한 제품이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가 현대인들은 스트레스를 많이 받잖아요. 그래서 호르몬이 고갈되는 거거든요. 근데 호르몬이 없으면 우리 몸이 정상적으로 움직이기가 힘들어요. 호르몬이 있어야 기분 좋아라, 기분 나빠라, 지금 활기차라, 잠을 자라, 일어나라 이 모든 것들을 결정하거든요. 근데 그 호르몬 스트레스 때문에 그 호르몬의 원료들이 고갈되고 있거든요. 근데 섭취량도 적어요. 그래서 호르몬의 원료는 반드시 우리가 보조제 형태로 섭취를 해줘야 되는데 대부분의 호르몬은 여성 호르몬 이런 제품들을 오히려 섭취할 때 위험하잖아요. 그래서 플러스라는 제품은 뭐냐면 호르몬처럼 기능할 수 있는 생리를 활성시켜 줄 수 있는 제품이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꼭 리밸런싱 해야 될 게 뭐냐면 장내 미생물입니다. 우리 미생물의 생태계가 얼마나 중요하냐면 미생물의 생태계에 따라서 우리가 기분 좋을 수도 있고 기분 나쁠 수도 있어요. 우리 괜히 우울할 때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 보면 장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또 미생물이 소화를 시키기도 하고요. 또 미생물이 피부에 영향을 미치기도 해요. 그러니까 미생물의 생태계가 깨지면 피부로 드러나게끔 돼 있거든요. 또 체력이 딸리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면역력에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 잘 아셔야 될 게 성인들 면역력의 80%는 바로 장내 미생물이 담당한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또 체중도 똑같이 먹는데 어떤 사람 살찌고 어떤 사람 살 안 찌잖아요. 그게 장내 미생물의 밸런스가 깨지느냐 잘 유지가 되느냐 그런 것들을 나타내고요. 심지어 집중력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게 장내 미생물입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이 장내 미생물의 생태계를 마이크로바이옴이라 하는데 우리가 현대인들이 앓고 있는 질환의 90%는 이 장내 미생물 때문에 생기더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이 장내 미생물의 생태계를 조사해서 이 사람이 어떤 병이 있는지 심지어 암이 어디에 있는지까지 맞힐 수 있는 기술들이 연구되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고 우리가 불편하게 생각하는 대부분의 증상 그다음에 우리가 병에 걸리는 대부분의 원인은 이 장내 미생물의 균형이 깨져서 생긴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꼭 건강관리를 해야 된다면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뭐냐면 장내 미생물의 균형을 리밸런싱 해주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장내 미생물의 생태계를 리밸런싱 해줄 수 있는 게 바로 유산균이고 그게 GI 프로밸런스 제품이고요. 또 장내 미생물의 생태계가 망가지는 가장 주범은 뭐냐면 음식을 제대로 분해해서 보내야지 이 미생물들이 더 잘게 분해하면서 흡수를 하는데 현대인들은 너무 빠르게 음식물을 섭취하다 보니까 이게 제대로 씹지 않고 넘어가잖아요. 그러면 이런 것들을 분해하다 힘드니까 덩어리들이 부패돼서 장내 생태계를 망가뜨리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쉽게 소화시킬 수 있는 시스테믹 프로밸런스, 소화 효소를 공급해주는 제품이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바이탈 프로밸런스입니다. 이건 뭐냐면 현대인들이 음주도 많이 하죠. 그다음 밀가루도 많이 먹죠. 그다음에 또 약물도 섭취를 좀 많이 하고 스트레스도 많이 받죠. 그러면 장벽이 새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이 장벽이 새기 시작하면 안에 있던 독성 물질들이 체내로 바로 유입이 되거든요. 면역계로 바로 유입이 돼서 아주 큰 문제를 일으키기도 합니다. 심지어 폐혈증을 일으켜서 사망에 이르기까지도 합니다. 그래서 현대인들이 이 장벽을 보수하는 게 되게 중요한데 그게 바로 바이탈 프로 밸런스 제품이고요. 이 장벽을 망가뜨리는 가장 큰 요소는 밀가루도 있고 맥주도 있고 약물도 있고 스트레스도 있지만 장내 장벽을 망가뜨리는 가장 큰 요소는 뭐냐면 단 음식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단 음식들 있죠. 설탕, 그 다음에 뭐가 있죠? 액상과당. 이런 것들은 좀 주의하실 필요가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나는 그 단 거 안 먹는데 맨날 건강을 위해서 오렌지 주스 먹는 오렌지 주스에 들어있는 게 액상과당이에요.
그게 설탕보다 더 무섭습니다. 그래서 어린 아이들한테 단 음식을 주는 건 어린 아이들의 미세한 장벽을 망가뜨리는 주범이 되는 거고, 단 음식을 먹는 애들이 아토피에 잘 걸리는 거고, 단 음식을 잘 먹는 애들이 피부 질환에 잘 걸리는 이유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다고 단 음식을 완전히 끊을 수는 없죠. 단 음식은 난 죽어도 못 끊겠다 하면 이 세 가지 제품을 같이 드시면 최적의 건강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미생물의 밸런스를 맞춰줄 수 있는 최고의 구성이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최고의 리밸런싱은 뭔가? 그게 바로 클린이에요. 우리가 입으로 음식을 섭취하면 저 복잡한 과정을 통해서 세포까지 영양과 산소가 공급되는 아주 정교한 장치들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계도 오래 쓰다 보면 찌든 때 끼죠. 기름 때 끼고 녹슨 때 생기고 또 연료를 줘도 이게 잘 돌아가지 않게 됩니다. 그게 우리 몸하고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몸 상태랑 똑같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 리밸런싱 할 때 해줄 게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찌든 때 제거해야 되고 기름 때 제거해야 되고 녹슨 때 제거해야 되고 연료 부족을 해결해 줘야 돼요. 그러면 이 찌든 때를 제거해주기 위해서 써야 될 게 뭐냐면 아까 당 영양소, 그러니까 세포에 더듬이가 있어야 찌든 때가 빠지는 거고, 기름 때는 우리 몸에 기름 많이 껴있는 걸 빼야 되잖아요. 내장지방도 빼야 되고 피하지방도 빼야 되잖아요. 이거는 칼로리를 줄이는 게 최고의 방법이고, 거기에 더불어서 기름 때는 기름으로 빼야 되겠죠. 그래서 오메가3 지방산이 중요하고, 녹슨 때는 뭘로 빼야 돼요? 항산화제로 뽑아야 되는 거고, 연료 부족 문제는 연료를 태워줘도 잘 못 타서 문제인 거잖아요. 이걸 태워줄 수 있는 촉매제가 바로 비타민과 미네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클린은 해독하고 식이 조절해서 칼로리를 줄이고 영양을 공급함으로써 최고의 리밸런싱을 해줄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거를 제품에 맞게끔 찌든 때, 기름 때, 녹슨 때 연료 부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패키지로 구성이 되어 있는 제품이 나와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2월 달에 요 마스터 챌린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왕이면 내 몸을 리밸런싱 할 때 이번 달 먼저 해보시고 다음 달에 또 저 프로그램에 도전해 보셔도 좋다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을 리밸런싱, 내가 식이 조절까지 영양가 공급까지 다 해도요,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꼭 해결해야 될 한 가지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첫 번째가 생활 습관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요, 두 번째가 영양입니다. 그런데 이 생활 습관과 영양보다 질병에 미치는 더 큰 요소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스트레스입니다. 그래서 이 스트레스 관리에 따라서 아무리 내가 영양을 잘 섭취하고 생활 습관 관리를 잘 하더라도 치유되는 속도가 더딜 수도 있고 빠를 수도 있어요. 많은 사람들, 어떤 사람 그러죠. 난 똑같이 먹는데 저 사람은 저렇게 2달 만에 좋아졌는데 나는 4개월씩 먹었는데 왜 그래? 4개월 먹으면 거의 대부분 개선은 되거든요. 피가 한번 바뀌기 때문에. 근데 4개월을 먹어도 좀 효과가 더딘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스트레스 때문입니다. 이 스트레스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은 지대합니다. 그럼 니네도 꼭 스트레스 핑계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몸이 지어진 원리가 그래요. 요한 3서 1장 2절에 보면 어떤 내용이 나와 있어요? 내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기를, 그러니까 육체가 강건하기를 바란다 이렇게 나 있어요. 그러니까 영혼이 안 되면 육체도 강건할 수 없다는 뜻이거든요. 우리 몸이 지어진 원리가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스트레스 관리를 해야 되는데 스트레스의 주범은 뭡니까? 바로 돈이죠. 직장 상사랑 스트레스가 많아요. 그럼 어때요? 내가 돈이 있으면 나와서 다른 직장을 가면 되잖아요. 직장에서 내가 잘렸어요. 그러면 어때요? 다음 직장, 좋은 직장, 튼튼한 직장 구할 때까지 6개월에서 1년을 버틸 돈만 있다면 그때 가서 내가 그 좋은 회사를 갈 수 있는데 6개월에서 1년을 버틸 돈이 없다 보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또 어설픈 회사 들어가서 또 금방 회사가 없어지거나 어려움을 겪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스트레스도 우리가 고민하고 있는 것들의 90%는 돈 때문이잖아요. 이건 피할 수 없는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어찌됐든 돈하고는 멀리 살아갈 수 없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도 여담으로 젊은 시절에 무소유란 책을 거의 달달달 외우고 살았거든요. 결국엔 무소유가 되더라고요. 그랬더니 나는 살겠는데 가족들이 불편하겠죠. 그래서 돈은 우리한테 꼭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 부의 비밀에 대해서 이번 시간에 공유하고자 합니다. 여러분들